우리 군과 경찰이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F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30여 명 규모로 구성됐습니다. 국방부는 경찰이 TF를 주도하고 군이 지원과 협조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고 유럽을 핵심 수출 시장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럽과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방산 스타트업 지원과 인재 양성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방위산업을 미래 전략적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육군이 처음으로 상설 태권도 시범대를 창설했습니다. 지금까지 비편제 파견 방식으로 운영되던 것을 개편해 전투부대의 부담을 해소하고 통합 행사작전 수행을 가능케 했습니다. 상설 태권도 시범대는 오는 4월 버지니아 국제군악제에 육군 군악의장대대와 함께 참가해 K문화의 위상을 알릴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지시한 가운데 군경 합동조사 TF가 즉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를 우리 군이 보유하거나 운용한 사실이 없다며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11일 오전 6시 북한 총참모부가 우리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주장하자 국방부는 곧바로 우리 군의 무인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1차 조사 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에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할 의도가 없으며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갈 것입니다. 통일부 역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밤 9시쯤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루에만 4차례 걸쳐 정부 입장이 나오자 북한도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11일 노동신문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문을 실었고 우리 국방부가 도발이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밝힌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상황을 인지하고 후속 조치에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10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11일 국방부와 합참, 통일부 관계기관이 합동회의를 열고 무인기 군경 합동조사 TF를 공식 구성한 겁니다.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을 군에서도 신속하게 경찰과 협조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군경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사는 민간인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수사 주체는 경찰이 중심이 됩니다. 합동조사 TF 같은 경우는 경찰이 주도하고 군은 지원 협조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군의 탐지 능력과 관련해서는 군이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유엔군 사령부를 통한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북한으로부터 무인기를 반환받으면 남북 공동조사를 제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안 장관은 또 민간이 무인기를 보냈을 확률이 높은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을 목표로 한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방위산업을 미래 성장축 가운데 하나로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보도에 이경섭 기자입니다. 금년을 잠재 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고
3% 잠재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도체, 방위산업, 바이오, 그리고 석유, 화학, 철강 등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서 국가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방위산업을 전략적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과 투자, 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려 방위산업을 반도체, AI 기술과 함께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주요 분야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K방산을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방산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유럽을 핵심 수출 시장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나토와 EU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방산 협의체 운영과 협정 추진 등을 통해 유럽 수출 기반을 단계적으로 넓혀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방산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챌린지 방식의 진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군 수요와 연계한 구매 조건부 연구개발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 성과가 초도 물량 양산과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방산, 국방특화 거점대학을 추가 지정하고 계약학과를 국방우주, AI에서 반도체, 센서 분야까지 확대하는 한편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무기체계, AI 전문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이경섭입니다. 육군이 국군 최초의 상설 태권도 시범대를 창설했습니다. 태권도 정신과 군인의 기상을 결합해 앞으로 국가 주요 행사와 국제 무대에서 육군의 새로운 문화 전력을 선보이게 됩니다. 박준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육군은 계룡대 대강당에서 태권도 시범대 창설과 군악의장대대 개편식을 개최했습니다. 기존 태권도 시범부대가 전방군단의 비편제, 파견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전투 임무와 병력 운용에 부담이 컸던 부분을 이번 개편으로 해소했다는 평가입니다. 새로 창설된 시범대는 인사사령부 예하 군악의장대대에 편성됐으며 총 48명 규모의 상설 전력으로 구성됐습니다. 군악 연주, 의장 동작, 태권도 퍼포먼스를 연계한 통합 행사 작전 수행이 가능해진 겁니다. 여러분의 연주와 동작, 무대 하나하나는 육군의 기강과 위엄을 보여주었으며 군악의장대대와 태권도 시범대의 존재는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육군의 문화적 브랜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범대는 고단자 위주로 장병을 선발했고 고난도 격파와 발차기 동작을 중심으로 별도 전담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8년에서 9년 정도 태권도를 했고 이제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 3년 정도 국가대표 활동을 하다가 군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멋있게 활동하면서 군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태권도 시범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군 태권도 시범대 화이팅! 군악, 의장, 태권도가 통합된 무대는 육군의 기상과 태권도의 혼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대표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있을 버지니아 국제군악제에 육군 군악의장대대와 태권도 시범대가 함께 참여해서 대한민국 K컬처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올 계획입니다. 육군은 전통과 품격 그리고 태권도의 역동성을 결합한 새로운 군 문화 모델을 구축할 전망입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스콧 윈터 호주 육군 중장이 지난 9일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윈터 중장은 지금이 지역 안보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윈터 부사령관은 취임사에서 유엔사와 한미연합군 사령부, 주한미군 사령부 등 3개의 사령부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습니다. 향후 윈터 부사령관은 이들 사령부 간 협력 체계를 실질적으로 조율하며 정전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유엔사 창설 이래 미국의 국가장성이 부사령관을 맡은 것은 이번이 5번째이며 호주 출신 부사령관은 2번째입니다. 같은 날 이임한 데릭 맥컬리 전임 부사령관은 캐나다 육군 중장으로 대한민국에서 복무했던 것이 큰 영광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불굴의 상무정신으로 무장한 국군체육부대 선수들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 챔피언십 포인트입니다. 동계 스포츠 중 하나인 바이애슬론은 설원위를 달리는 크로스컨트리와 사격이 합쳐진 종목인데요. 국군체육부대 바이애슬론 팀을 이태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바이애슬론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국군체육부대 선수들과 함께 군인 스포츠의 꽃이라 불리는 바이애슬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키를 타고 산악지대를 누비는 군사훈련에서 스포츠로 발전한 바이애슬론. 경사진 슬로프에서는 속도가 시속 60km까지 올라갑니다. 국군체육부대 선수들과 함께 바이애슬론을 체험해봤습니다. 일단 알파인이랑 다른 게 뒤에도 이렇게 뒤꿈치가 분리가 돼서 네, 맞아요. 더 구동성이 좋은 거죠. 바이애슬론이 군사 스포츠라는 게 또 티가 납니다. 이런 데서. 전신 운동인 만큼 한겨울 추위에도 금세 땀이 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짧게 한 바퀴 돌았는데 내전근 쪽이 지금 스쿼트 한 100개 한 것처럼 막 하고 있는데 힘이 너무 들어갑니다. 3km가 넘는 코스를 스키로 주파한 뒤 쉴 틈 없이 사격 자세를 잡습니다. 무게 3.5kg의 소총으로 엎드려 쏘는 복사와 서서 쏘는 입사를 각각 5발씩 격발합니다. 경기 전 0점 조절도 필수입니다. 0점을 잘 잡아줘야 애들이 사격을 잘 할 수 있어요. 2006년 신설된 국군체육부대 바이애슬론 팀은 국내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왔습니다. 군인 정신, 특히 정신력이 다른 팀보다 훨씬 강하고, 그다음에 또 체육부대에서 모든 그 웨이트장이라든지 이런 스포츠 측정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다른 팀보다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훈, 최준기 병장과 김하빈 일병은 전국 동계체육대회 등 겨울철 대회 준비에 한창입니다.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나라를 전 항상 대표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제 더 잘해서 해외에 나가서 해외 국제 메이저 시합에서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군인 정신, 수사불패 정신으로 그냥 목숨을 다 바쳐서 한 경기 임무를 해내면서. 한편 김성윤 일병은 다음 달 열리는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출전을 위해 해외 대회에 참가 중입니다. 이제 마지막 올림픽 티켓 따기 위해 시합 준비 중일 텐데 100번 연마하고 1000번 마음 다짐하는 그런 국군체육부대 바이애슬론 일병 김성윤 됐으면 좋겠다. 화이팅! 불굴의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국군체육부대 바이애슬론 팀. 대한민국과 우리 군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담금질을 멈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부모의 영광! 우리가!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과 관련해 강력한 선택지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곧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대화와 압박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제난으로 촉발된 이란 반정부 시위가 2주째 이어지며 사망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자가 2,000명이 넘었을 수도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도울 준비가 됐다며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란을 둘러싼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시위 참여자들을 사형에 처하겠다고 엄포한 상태입니다. حمله به اماکن عمومی، آتش زدن مسجد، آتش زدن کتاب خدا، یعنی اصلا اینا نقشه‌ای است که آمریکا و اسرائیل.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But we're looking at it very seriously. The military is looking at it, and we're looking at some very strong options. We'll make a determination.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 옵션을 보고받고 실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미국의 협상을 제안해 왔다면서 대화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미 육군이 차세대 전차 M1 E3의 시제형의 일부가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혁신적인 성능 향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곧 열릴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제대로 공개될 경우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육군이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차세대 M1 에이브럼스 전차인 M1 E3 시제형 일부가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전차와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먼저 엔진은 가스터빈에서 하이브리드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력 부분에선 자동 장전 장치가 장착돼 승무원은 탄약수가 빠진 3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양이 확정될 경우 미군 전차에 하이브리드 엔진과 자동 장전 장치를 적용하는 최초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사진을 살펴보면 각종 전자장비와 센서가 달려 소프트웨어적인 발전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M1E3는 전장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해 더 빠른 속도와 민첩성, 그리고 승무원 중심의 설계가 반영됐다고 미 육군은 밝혔습니다. 이어 14일부터 열릴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M1E3 전차를 본격 공개한다고 알렸습니다. KF 뉴스 안전입니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을 위해 국방부에선 2026년 다양한 처우 개선 정책들을 내놓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든든한 지원을 하기 위한 정책들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올해에도 국방부에선 장병들의 헌신적인 임무 수행에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체감 가능한 처우 개선 정책 마련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2026년 장병 처우 개선 정책에선 군 간부들을 위한 정책이 두드러졌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초급 간부들을 위한 기본급 현실화입니다. 우수한 초급 간부들을 확보하기 위해 하사와 소위의 기본급을 최대 6.6% 인상합니다. 지난해 11월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 핵심 성과 발표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하사 1년차 보수는 2025년 267만 원에서 2026년 283만 원으로 오르며 2027년에는 300만 원이 되도록 하겠다 밝힌 바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향후 초급 간부는 중견기업 초봉 수준으로, 또 중견 간부는 유사 직군 및 유사 경력의 중견기업 수준으로 단계별로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올 3월부터 임관 간부 중 장기 복무 확정자를 대상으로 장기 간부 도약 적금을 진행하는데요. 월 최대 30만 원을 3년간 납입하면 매달 100% 정부 기여금과 이자가 더해져 만기에는 약 2,3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직무 수행에 따른 보상도 강화됩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간부들의 당직 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2026년 예산안에 그 노력이 일부 반영됐습니다. 그 결과 평일에는 2만 원이었던 당직 근무비가 3만 원으로, 휴일에는 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직 근무 부담 완화를 위해 당직직위 감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됐던 직책 수행 경비도 소령과 4급 군무원에게 지급됩니다. 부서장은 월 5만 원, 단독 지휘자는 월 3만 원 수당을 받게 됩니다. 부대 전반을 관리하는 주임원사들의 활동비도 오릅니다. 주임원사 활동비는 월 30만 원에서 5만 원 오른 35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학군이나 학사사관 후보생에게 지급되던 단기 복무 장려금도 사관 후보생, 민간 모집 부사관, 또 학군 부사관에게까지 확대됩니다. 그 외에도 장병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도 있는데요. 장기 근속자들을 위한 종합검진비도 지원합니다. 앞으로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은 경년마다 20만 원 한도의 종합건강검진비가 보장됩니다. 그리고 이사 화물비도 인상하는데요. 사다리차 이용료가 최대 2회 지원됩니다. 또 초급 간부들의 편의를 위해 1인 1실의 숙소 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이 보다 안정된 여건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는 앞으로도 장병 처우 개선 정책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앞두고 경쟁국인 독일의 거센 추격에 대응할 전략과 범정부 협업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선 잠수함 성능만으로는 수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아래 정교한 절충교역 전략과 범정부 지원 체계가 중점 논의됐습니다. 육군 3보병사단 명품 백골봉사단과 군종실이 12일 주둔지 인근 복지 사각지대 가정에 긴급의료비 200만 원과 연탄 3,000장을 기부했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은 사단 내 백골성당과 삼성교회 신자 장병들이 지난해 말 자발적으로 마련한 봉헌금을 토대로 이뤄졌으며 장병들은 지역 내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돕자는 데 공감하며 뜻을 모았습니다. 병무청이 12일부터 23일까지 18기 청춘예찬 기자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청춘예찬 기자단은 병무정책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병역 의무자 등과 소통하며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번 18기 청춘예찬 기자단은 일반 기자와 영상 기자 총 3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며 병무정책에 관심 있는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은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추위 속 중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있으며 이 눈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과 영남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으며 오늘 바람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오늘 시작된 눈비는 내일 새벽에 종료되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 속에 눈비가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4도, 철원은 영하 8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사천은 9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목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금요일,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일요일 오후 중반부터 다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오니 기상예보 잘 확인하시어 안전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 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